어깨에 걸친 가방을 고쳐매며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수진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은 연속 비행 후 사흘 만에 집에 돌아가는 날이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한 수진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김미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아, 왔어? 배고프지? 네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해놨어. 수진은 짐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20여 년째 같은 모습으로 반겨주는 엄마가 있어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사야. 수진은 엄마의 어깨를 안으며 미소 짓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평소처럼 수다를 떱니다. 수진이 비행 중 겪은 에피소드, 미란이 동네에서 들은 소소한 소식들이 오갑니다. 그들에겐 이런 대화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근데 수진아, 요즘 내가 생각해봤는데 미란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너도 이제 30하고도 1살인데 결혼 생각은 없니? 숟가락을 든 수진의 손이 멈춥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엄마의 말. 엄마는 늘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는데 갑자기 웬 결혼 타령일까요? 엄마가 언제부터 내 결혼을 바라셨어? 항상 우리 둘이 평생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어? 미라는 시선을 피하며 반찬을 집어 수진의 밥그릇에 올려놓습니다. 그야, 엄마도 너 혼자 둘 순 없잖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지. 수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에서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니? 엄마 친구 아들이 너랑 비슷한 또래인데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수진은 한숨을 내쉽니다. 갑작스럽게 결혼을 압박하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은 필요 없다고 말하던 엄마였는데 무슨 바람이 분 걸까요? 귀찮지만 엄마의 부탁을 뿌리치기도 어려워 결국 소개팅에 나가기로 합니다. 어차피 한번 만나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개팅 상대 박지우는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그의 모습에 처음에는 경계했던 수진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승무원인 수진에게 지우는 항상 비행 잘 다녀왔어? 라는 문자를 보내주었고 그녀가 피곤할 때면 좋아하는 카페에서 음료를 사주며 소소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고 석 달이 지난 후에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지훈과의 약속에 늦어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길을 헷갈리자 수진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비 보면 모르세요? 이러다 약속에 늦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기사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화가 난 채로 문을 세게 닫고 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2달 후 수진과 지훈의 관계는 결혼을 약속할 만큼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수진은 처음으로 지훈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 블라우스 괜찮을까? 너무 튀지 않아? 미라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처음 보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 남길 거야. 고급 한정식집.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수진과 미라는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얼마 후 지훈도 도착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수진은 미소로 답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각이라니요. 시간이 지나도 지훈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냐? 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 아버님께 다시 한번 연락해 볼래요? 지훈이 전화를 걸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려다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칠 전 택시에서 그녀가 무례하게 대했던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도 수진을 알아보고 잠시 움직임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늦으셨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일이 좀 길어졌다. 미안하구나. 박기철은 조용히 대답하며 수진과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박기철입니다. 개인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훈의 소개에 수진은 꾸벅 인사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버지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승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외를 많이 다니시나요? 박기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주로 미주, 유럽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겠네요.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수진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지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외국계 기업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이 안정적이라 결혼 후에도 수진 씨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울 생각입니다. 미라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기철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전 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제가 본 수진 씨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며칠 전 내 예비 신부가 내 택시를 탔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무례하게 행동했지.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내렸어. 방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고 미라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해야 할 이 순간에 자신의 과거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겨우 말을 이었지만 박기철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난 내 아들이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지 걱정하는 아버지로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철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지훈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아버지를 쫓아나갔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가 깨진 후 수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도 딸의 상태를 살피며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필 그 택시 기사가. 미라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그렇지. 때론 우연히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해. 하지만 네가 잘못한 부분도 있잖니? 수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택시기사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을. 순간의 짜증으로 내뱉은 말들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망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훈 씨한테 연락해볼래? 미란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지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과? 해명? 어떤 말도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흥분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실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수진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정말 무례했던 것 같아요. 당신 아버님께 그런 인상을 남겨서. 괜찮아요. 누구나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우리 천천히 해결해 보자고요. 지훈의 다정한 말에도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와 자책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박기철을 찾아가 사과하겠다고요.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회사를 찾아가는 길 수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진심을 전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과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박기철은 없었습니다. 다른 기사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개인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어요. 오후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때 창밖을 보니 박기철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불러세우려다 멈췄습니다. 박기철 옆에는 한 여성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무척 친밀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갔고 수진은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박기철과 그 여성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지만 얼굴을 볼 수 없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은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돌아서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그녀의 엄마 김미란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기철과 미란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더니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래서 엄마가 나더러 갑자기 결혼하라고 했던 거구나.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결혼을 종용한 이유, 소개팅을 주선한 이유,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박기철이 그토록 적대적이었던 이유까지. 박기철은 수진의 엄마와 관계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채 상견례에 나온 것입니다. 수지는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엄마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느낌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딸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수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수지는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박 사장님이랑 만났어?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텔까지 들어가는 거 봤어. 모든 게 다 계획이었던 거야? 내가 결혼하면 엄마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미란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 만났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앉아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쯤 우연히 그분 택시를 탔다가 대화를 나누게 됐어.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했지.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날 그 아들이랑 만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기철 씨가 아들 이야기를 간간히 하긴 했지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네가 소개팅한다고 말해줬을 때도 그저 좋은 사람 만났나 보다 싶었지.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래서 상견례 때 그 표정이었던 거군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철 씨도 놀랐을 거야. 자기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내 딸이라니. 세상이 참 좁다고 해야 할까? 수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엄마가 이렇게 그녀의 등 뒤에서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니. 그것도 그녀의 미래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사람과. 그럼 내가 결혼하라고 종용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엄마도 당당하게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네가 30이 넘어가도 계속 혼자일 거라 생각하니 걱정되더라고. 내 인생도 챙기고 나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수지는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는 약속은 엄마에게 필요할 때만 유효한 것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수지는 휴가를 냈습니다. 정신을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도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 해도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초여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날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아버님과 제 엄마가 교제 중이에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라고 해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지훈은 벤치에 깊이 기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결혼에 반대하셨는지. 상견례 때 저한테 화가 나신 건 아마 그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택시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아버지는 그런 일로 그렇게 화내실 분이 아니에요. 아마 수진 씨 어머니와의 관계가 들통날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적절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강물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옳은지. 수지는 지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진 씨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지훈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택시회사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박기철에게 사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엄마와 관계가 있다 해도 자신이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박기철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로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도 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박기철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로 향하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와 박기철의 관계, 지훈과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생각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회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박기철이 어떤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 여성이 어머니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수지는 호기심에 두 사람을 살짝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인근 카페로 들어갔고 수진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자 박기철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수지는 이들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 계속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모텔 앞에서 멈춰섰고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기철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수지는 골목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가 거짓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 모텔에서 나오는 박기철과 그 여성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더니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박기철을 따라갔습니다. 박 사장님, 수진의 목소리에 박기철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당신, 수진 씨? 네, 저.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택시에서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기철은 잠시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잊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그 여자분은 수진의 말에 박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건 설명하기 복잡한 일이에요. 제 어머니와도 만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박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박기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봐요, 수진 씨. 이건 어른들의 일이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당신 어머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중하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요?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좋아하신다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박기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내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비밀을 갖고 있죠.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박기철은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지훈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미란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수진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물었습니다. 엄마, 박 사장님이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수진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방금 봤어요. 박 사장님이 다른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미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체념. 그래서 그걸 내게 말하는 거니? 수지는 엄마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거나 울음을 터뜨릴 거라 예상했는데 엄마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충격받지 않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래도 만나요? 자존심도 없어요? 미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그 여자는 기철 씨의 전처야. 이혼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라. 이해가 된다고요? 엄마, 그건 변명이에요. 그 사람이 엄마를 속이고 있다고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서로 솔직해. 그 사람도 내게 말했어. 전처와 가끔 만난다고. 그 여자가 많이 힘들어한대. 기철 씨를 놓지 못하는 것 같아.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모든 걸 알고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완벽한 관계를 바라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런 게 쉽지 않아. 서로의 상처와 과거를 인정하고 그래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빠와 나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났어. 같이 살고 있지만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남남이지. 네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도 이건. 수진아, 맞아. 엄마는 너랑 계속 살고 싶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 네가 결혼하면 나도 마음 편하게 이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었어. 미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엄마를 한 여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줄 알았던 엄마도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난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지길 바라. 그리고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기적인 바람일까?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관계의 의미,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럼 지훈 씨와의 소개팅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나도 결혼시키고 엄마도 새 출발하려고. 미라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너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 사람이 기철 씨의 아들이라는 건 정말 몰랐어. 세상이 참 좁다고 해야 할까? 수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밀어붙였을 거예요?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너에게도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수지는 엄마의 솔직한 대답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엄마의 편의를 위한 체스 말처럼 여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라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기철 씨와 계속 만날 거야. 네가 이해해주든 말든.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수지는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희생만 했던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당당히 추구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훈 씨와 나는요? 엄마는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라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지.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가 너희의 감정까지 좌우할 필요는 없어.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관계가 뒤엉킨 이 상황에서 과연 자신과 지훈이 정상적인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는 이제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엄마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어제 알게 된 모든 이야기를 지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기철과 그의 전처의 관계, 그리고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지훈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아버지가 수진 씨 어머니와 계속 만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처와도 완전히 관계가 정리된 건 아니라고.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도 이 복잡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로를 좋아한다 해도 부모들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연애를 이어간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계속 만나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히려는 것을 꾹 참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당신 아버지도 제 어머니요. 그들 나름의 행복을 찾고 싶었던 거겠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미란에게 지훈과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쉽구나. 수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안 되어서 미안해요. 미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네가 행복해지는 거였어. 물론 내일이 좀 더 편해지는 것도 있었지만. 수진은 엄마의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어떤 말도 예전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기철이 수진을 만나자고 연락해왔습니다. 놀랐지만 수진은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이런 상황이 되어 미안하오. 내가 당신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는 건 사실이오. 하지만 내 삶이 복잡하다는 것도 사실이고.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대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 좋은 친구를 잃게 되어 안타깝소.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저도요.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이니까요. 박기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 어머니도 좋고 전처도 놓기 힘들고.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소.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수진은 자리를 떴습니다. 박기철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 한병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미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병수는 딸을 보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셨고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병수는 미란을 힐끗 쳐다본 후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혼하자고 하더구나.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미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너도 다 컸고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병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 정리해. 나도 미련 없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던 모든 관계가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기철과 종종 데이트를 하고
때로는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죠. 수지는 일에 몰두하며 상처를 잊으려 했습니다. 비행이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란과의 대화도 표면적인 것들로만 제한했습니다. 날씨, 식사, 집안일. 그 이상의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오후 수지는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출근했다고 했지만 수지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토요일마다 쉬었으니까요. 분명 박기철과 만나고 있을 테였습니다. 문득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익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훈과 자주 데이트했던 카페 앞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지훈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기철과 미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서로에게 기대어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관계를 알았을 때처럼 심장이 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응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엄마 인생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겠지.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워하지는 않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곧 이사한대요. 수진 씨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나 봐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아, 그런가요? 엄마가 아직 말하지 않았네요. 아마 곧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헤어진 건 우리 탓이 아니었어요. 그걸 알아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에 휘말린 것뿐이죠. 가끔 수진 씨 생각나요.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겠죠. 그래요. 다만 안부 전하고 싶었어요. 잘 지내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동안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란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미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비 맞았니? 옷이 다 젖었네. 괜찮아요. 금방 갈아입을 거예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미란이 불렀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나 곧 이사할 것 같아. 기철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 수진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지훈 씨가 방금 전화했어요. 미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어쨌든 내게 먼저 말하고 싶었어. 괜찮아요, 엄마. 엄마 선택이니까요. 미란은 딸의 반응에 안도한 듯 했습니다. 이 집은 네가 가져. 아버지도 동의했어. 그리고 미안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너에게 상처를 덜 줬을지도 모르는데.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난 아직도 엄마의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라 믿었습니다. 몇 주 후 미란은 짐을 싸서 이사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 그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던 수지는 우연히 엄마와 박기철이 함께 걷는 모습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처음처럼 충격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속이 쓰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에 책임이 없는 척 하진 않겠다는 듯이 수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기심과 진실의 파편들이 각자의 삶에 오래도록 남겠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쓰라린 현실이지만 그것 또한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며